내포 신도시 내 종합병원 건립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사업자인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가 부지 매입비를 납부하지 못하면서 계약 해지 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 환자 4명 중 1명 가까이는 수도권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수도권 의료기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행복 키움 수당 대상을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아동까지 확대합니다. 4만 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다음 달부터 매달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실패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실패 박람회가 충남에서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다양한 실패 사례를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내포 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이 추진 1년 만에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사업자가 종합병원 부지 대금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한 건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단비 기자, 내포 종합병원 건립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포 신도시 내 종합병원 건립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충남도와 충남개발공사는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가 지난 4월 의료시설 부지에 대한 1차 대금을 미납한 데 이어 지난 16일로 예정됐던 2차 납부 기한도 지키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암치료센터는 앞서 계약금 19억 원을 제외한 170억여 원을 3년 동안 6번에 걸쳐 납부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충남개발공사는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조만간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부지 대금 납부가 6개월 이상 지연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른 조치인데요. 앞으로 2주 동안 2차례 유예 독촉 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에도 중도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방침입니다. 암치료센터는 2022년 12월까지 11개 과목을 진료하는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7개 전문센터를 내포 신도시에 건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주민들의 의료 욕구를 해소하고 또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사업인데 앞으로 이 종합병원 관련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가요? 네, 내포 신도시 종합병원 설립은 원점에서 재추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계약이 해지될 경우 센터 이외 병원 설립에 대해 관심을 가진 기업들과 접촉하는 등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대학병원들은 인구수 대비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투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종합병원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재 내포 신도시 내에는 의원과 약국을 포함해 23곳의 의료시설이 있지만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시설은 없습니다. 종합병원 설립이 무산될 경우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정주 여건 조성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다 보니 지역에서는 올 초 무산된 안면도 개발 사업과 함께 충남도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 검증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당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충남 506번 확진자인 50대 남성 A씨는 지난 17일 미국에서 입국한 내국인으로 당진시 보건소에서 진행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국 후 자가 격리돼 추가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건당국은 A씨의 이동 경로 등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 환자의 수도권 진료 비중이 전국 2위를 기록하는 등 지방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 지역 환자의 수도권 진료 비중은 23.6%입니다. 이는 25.6%를 기록한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데요. 같은 기간 전국 지방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인원은 298만 명으로 2015년과 비교해 30만 명 증가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역 간 의료 자원의 적정한 배분을 위해 수도권 중심의 무분별한 병상 증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행복 키움 수당 대상을 기존 24개월 미만 아동에서 36개월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복 키움 수당 제도 확대로 혜택을 받은 아동은 4만 1,000명으로 오는 11월부터 매달 10만 원씩 수당이 지급됩니다. 충남도는 지난 2018년 10월 충남 아기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11월 전국 최초로 12개월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기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 행복 키움 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수당 지급 대상을 24개월 미만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보통 실패라고 하면 부정적인 측면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패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박람회가 충남에서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다양한 실패 사례를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또 응원했는데요. 이 박람회 현장을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대에 오른 개그맨 김영철 씨. 연예계 활동을 하며 겪은 실패담을 유쾌하게 풀어냅니다. 2017년에 피겨를 타시겠습니다. 피겨를 타시겠죠. 김연아 선수가 있는 한국에서 2018년 평창 올림픽이 열릴 때쯤 피겨 유행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했던 2018년인데 피겨 유행이 안 생겼어요. 실패했지 뭐야. 주민들은 온라인 화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하며 자신들의 실패 과정과 이를 극복한 경험을 공유합니다. 저도 저희 아이 장애를 인정하는데 17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장애는 정말 걸림돌이 아닌 단단한 디딤돌이 되는 것 같아요. 힘을 내시고 도전하시고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실패 사연에 대한 전문가 상담도 이어집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내 꿈은 무엇이었을까? 그때 왜 그거를 포기했을까? 분명히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거슬러 가면서 정말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게 무엇인지를 자꾸 찾아야 돼요. 실패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열린 박람회 현장. 실패를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여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름도 실패 박람회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돌며 개최하고 있는데 충남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패 극복 발표대회와 재기 지원 상담, 응원 릴레이 등을 이틀 동안 진행하며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를 확산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실패를 불운했다거나 아니면은 그 역량이 부족해서 이루어진 결과로만 생각하고 한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를 전환하고 모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충남도는 이번에 나온 대표 실패 사례들을 검토해 실질적인 지원 정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박람회 장소인 중부 농축산 물류센터가 적자 누적으로 수년째 방치돼 실패 사례로 꼽히고 있는 만큼 이곳을 2022년까지 주민들을 위한 소통 협력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분양률이 31%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에 따르면 첨단산단 산업 산학용지 65만 3,800여 제곱미터 가운데 9월 말 기준 분양 면적은 20만 3,700여 제곱미터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입주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기업은 총 23개로 가동 4개, 준공 1개, 착공 준비 1개, 투자 협약 예정 7개 등입니다. 산업용 로봇 생산, 설계, 설치 전문 기업인 한양 로보틱스는 지난해 7월 가동을 시작하며 내포 1호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무선 통신기기 제조업체인 동양테크위는 3,000제곱미터 부지에 20억 원을 투자해 5월 문을 열었고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은성전장은 113억 원을 들여 수도권 공장을 이전했고 공조기 제조기업인 유니에어 공조는 1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했습니다. 이들 4개 기업의 고용 인원은 총 311명입니다.
이 밖에 국내 복귀 기업으로 승강기를 제조하고 있는 3일 엘리베이터는 경관 심의를 준비 중이며 배전반, 분전반 생산 신설 기업인 월산 ENC는 착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MOU 체결 예정 7개사는 컴퓨터 서버와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등 제조 기업으로 투자 예정 부지는 총 5만 2,500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첨단 산단에는 기업체 외에도 자동차 대체 부품 인증 지원센터와 서해안 기후 대기센터 등 총 4개 기관이 더 들어섭니다. 도 관계자는 혁신도시 지정으로 투자 유치 여건이 좋아진 만큼 기업을 적극 유치해 내포신도시가 생산도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올해 하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합동 점검을 19일부터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오염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기 오염물질과 폐수, 무단 배출 등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배출 방지 시설 설치 허가와 변경 허가 이행 여부 등입니다. 도와 시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가운데 민원 사업장과 농공단지 등 80곳을 점검하며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큰 폭으로 줄인 충남도 내 5개 업체가 친환경 사업장으로 선정됐습니다. 충남도는 태안화력발전본부와 서산현대오일뱅크, 보령화력발전본부 등 5개 기업을 친환경 사업장으로 선정했습니다. 올해 발표된 2018년 대기 배출원 관리 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성과를 분석한 결과 2015년 대비 이들 기업의 대기오염물질 평균 감축률은 60%를 웃돌았습니다. 충남도는 2017년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20개 기업과 오염물질 배출 감축 협약을 맺었으며 20개 기업의 대기오염물질 평균 감축률은 51%를 기록했습니다. 예당 저수지 등 충남 지역 저수지 5곳에 수질 자동 측정 장치가 설치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이 가능한 500만 톤 이상의 대규모 저수지에 수질 자동 측정 장치를 설치합니다. 실시간 총 유기탄소 등 8가지 오염 기준 항목을 자동으로 측정해 결과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농어촌공사는 수질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 전체적인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충남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통합돌봄은 사회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이 거주지에서 보건, 의료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천안을 포함한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천안형 돌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진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개선 과제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또 충남형 모델을 전국 단위 모델로 제안하기 위한 지자체 협조와 체계적인 연구 등이 강조됐습니다. 당진시와 공주시를 대상으로 충남 최초로 도입한 개방형 읍면 동장제 경쟁률이 평균 9.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충남도는 당진시 신평 면장과 공주시 중학 동장에 대한 개방형 동면장 채용을 진행한 결과 당진에서는 12명이, 공주에서는 7명이 몰려 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에는 중앙부처 퇴직 공무원과 대학 교수 등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진시와 공주시는 면접 심사와 주민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1월자로 동면장을 임용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이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계약사무 대행 범위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군은 조례를 개정해 지방보조금 5천만 원 이상 지원 사업에 대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와 물품 제조 또는 구매의 경우 계약사무 대행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은 이번 조치로 지방보조 사업자가 공사 또는 물품 구입 업체를 선정할 때 자격 없는 업체를 선정하거나 부적정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1인당 로또 복권을 가장 많이 산 지역은 충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수흥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충남에서는 1,173억 원의 로또 복권이 판매됐으며 1인당 평균 5만 5,300원어치를 구입한 셈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